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모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총 8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성적 존재부터 윤리적 존재까지 8가지 관점을 하나하나 연결해 봤었죠. 이 8가지 관점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되나요? 하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지문을 읽고 이 지문이 인간에 대한 관점 가운데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3가지를 정리했었죠. 성선설, 성학설, 성무선학설이었는데요. 서양의 대표 사상가 루소, 홉스, 로크의 내용을 문제 하나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동양 사상가들의 논쟁을 하나 살펴볼 겁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학설을 주장했던 동양 서양 사상가들 한 명씩 다시 떠올려 봅시다. 성선설은 서양의 루소, 그리고 동양에는 맹자가 있었죠. 뭔가 맹구처럼 착하고 순한 이미지. 그리고 성악설로는 홉스, 서양에는 홉스가 있었고요. 동양에는 이름은 순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악하다고 얘기했던 순자. 마지막으로 성무선학설은 인간의 본성이 백지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로크가 있었고요. 동양에는 없다. 뭐가 없어요? 본성에 선도 악도 없다 라고 얘기했던 고자가 있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자와 맹자의 논쟁, 그러니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의 대립이겠어요? 네. 고자니까 성무선학설, 그리고 맹자니까 성선설. 이 2가지 이론의 대립이겠죠. 고자와 맹자의 논쟁은 내용에 따라서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버드나무로 그릇 만들기 논쟁이고요. 2번째 논쟁은 물의 동서, 위아래 나누기 논쟁입니다. 자, 첫 번째, 버드나무로 그릇 만들기 논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가 말합니다.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는 그것을 구부려 만든 그릇과 같다. 인성이 인의라 함은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의로움. 정의로움. 인간이 인자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래 해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고자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에는 인의와 같은 선천적 혹은 생득적 도덕성이 본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구부려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인위적이고 후천적으로 형성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원래 인간의 본성은 아무 형체도 없는, 버드나무는 아직 그릇이 되거나, 뭐 예를 들면 버드나무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책상? 그릇이나 뭐 책상, 다양한 용도로 만들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나무 칼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아직 그 모양이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나무와 같은 상태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버드나무를 구부려서 깎아서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고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릇을 만드는가? 그릇을 만들려면 반드시 버드나무를 상하게 한 뒤에라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 만일 버드나무를 해쳐서 그릇을 만든다면 사람을 해친 다음에 인의를 행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천하 사람들을 몰아서 인의를 해치게 할 것은 반드시 그대의 이 말일 것이다. 좀 뭔가 어렵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밑에 해설을 보면서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자 맹자는 인간이 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인성에 그 소질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이러한 소질이 없다면 아무리 인위적으로 교화를 하더라도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 고자가 했던 내용을 밑에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흐름 차트는 고자의 논쟁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인간의 본성은 버드나무처럼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태어날 때는 이게 태어날 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로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하얀 백지장처럼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버드나무처럼 선도 악도 정해져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버드나무를 휘어서 혹은 깎아서 그릇을 만들듯이 인간의 인성, 예를 들어서 선하거나 악해지는 인성은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인성, 선하거나 악한 인성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혹은 여러 가지 행동을 선택하면서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이 고자의 성무선학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보다 좀 더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논쟁, 물의 동서, 위아래 나누기 논쟁입니다. 이번에도 고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이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마치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길을 터놓으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흘러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성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의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자는 물의 동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물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흘러가면서 동이나 서로 방향을 달리할 수 있듯이 인간의 본성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가 후천적으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해설과 함께 보겠습니다. 고자는 인성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소용돌이 치는 물에 비유해서 인간의 인성에는 본래적인 선악의 구분이 없음을 주장한다. 이거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선악이 구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인성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은 나중에 후천적인 요인, 개인의 선택이나 환경에 의해서 나중에 형성되는 것,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자 또 맹자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맹자는 고자가 물의 동서를 나눈 것과 달리 물의 위, 아래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똑똑하게 반박을 합니다. 물은 그래 네 말처럼 고자 네 말처럼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과연 물이 위아래 구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당연하죠. 물은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도 선할 수밖에 없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역류할 때도 있죠. 똑똑한 맹자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물을 인위적으로 쳐서 튀어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마보다 높게 넘어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역류시키면 산 위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부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하지 않은 짓, 즉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물의 경우처럼 본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 좀 첫 번째 버드나무 논쟁보다 좀 쉽죠? 이것도 해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듯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며, 즉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며 그것이 악하게 된다면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성선설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다. 자, 이해가 잘 됐는지 밑에 그림 3가지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그림들을 선생님이 편집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아무 방향이 없죠. 그런데 동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서로도 흘러갈 수 있게 분기점이라고 하죠. 분기점에서 동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비유를 해보면 인간의 본성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선과 악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가, 즉 선과 악이 없다가 후천적인 환경이나 선택의 영향으로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이건 누구의 주장일까요? 맞습니다. 고자의 주장이죠. 성무선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 선도 악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고자의 성무선악설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 아래. 위, 아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물의 본성이듯이 인간의 본성도 선하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본성은 선한 것이다. 성선설이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 맹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수죠. 인간이 인위적인 동력을 이용해서 외부적인 힘으로 물을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모형이죠. 역류하는 것이 물의 본성이 아니듯이 악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누구의 주장인가요? 맹자의 성선설이죠. 오늘 수업을 끝으로 대단원 1, 인간과 윤리사상 단원의 첫 번째 내용, 인간의 삶에서 윤리와 사회사상은 왜 필요한가 내용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2가지 배웠죠. 인간의 특성 8가지,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한 3가지 이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까지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내용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한차시 수업에서 대단원 1의 2번째 내용, 우리 삶에서 윤리사상, 앞으로 배우게 될 동양 윤리사상, 서양 윤리사상, 사회사상, 이 각가지 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짧게 살펴본 다음 대단원 1을 화끈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다음 주부터는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유교와 불교와 도가사상, 그 가운데 유교의 첫 번째 타자 공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빨리 마무리하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기 문제로 선생님이 내줬던 거 기억나시죠? 성선설과 성악설, 성무선악설 가운데 어느 관점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남은 시간 가지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